기존에 그러면 원래 하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 등한시했는데 사실은 절판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제 차세대로 점점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점점 생산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귀해졌고요.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D램 관련한 부분에서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삼성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해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인 HBM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3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기존에 있던 부분 더하기 향후의 어떤 기술적인 점핑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해를 안 봤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올랐다 싶으면 차익 그동안 실현하는 것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저는 그냥 그것도 괜찮다고 팔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동향을 좀 보시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 전망이 다른 전망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네. 저라면 지금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게 듭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어제 종가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83,500 그리고 오늘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삼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은 이미 예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호재만 남아있죠. 예, 사실은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하고 대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삼성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글로벌 이야기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냈었죠. 리포트를 네, 내면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평가절하하면서 네. 충격을 준 바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본인들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올겨울은 따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잘 지어요. 예, 제목을 네. 바꿨습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사실은 삼성 관련해서는 HBM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AI에 들어가는 최첨단 고대역 반도체를 삼성이 조금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 경쟁이라든지 선두 경쟁에서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기존에 그러면 원래 하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 등한시했는데 사실은 절판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제 차세대로 점점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점점 생산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귀해졌고요.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D램 관련한 부분에서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삼성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해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인 HBM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3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기존에 있던 부분 더하기 향후의 어떤 기술적인 점핑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증권사들도 현재 삼성 관련해서 목표가를 한 11개 회사가 이제 올려잡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도 한국 시장에 관해서 최우선주로 일단 삼성을 꼽는 등 대내외적으로 삼성에 관한 어떤 시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니까 네. 2004년 7월에 8만 쭉 오르다가 8만 7천 원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졌어요. 네네. 5만 원대였었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8만 4,500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 이제 팔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오를 것 같다니까 못 팔겠다고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또 오르는 걸 보면 사람들이 또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렵죠. 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견해를 바꿨다는 게 좀 시사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좀 쌀 때 사서 조금 비싸게 좀 오르면 판다 이런 전략이라면 사실 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크게 매수 세력이 들어왔던 것은 결국은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해를 안 봤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올랐다 싶으면 차익 그동안 실현하는 것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저는 그냥 그것도 괜찮다고 팔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동향을 좀 보시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 전망이 다른 전망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네. 저라면 지금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게 듭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잘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만큼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란 말이죠. 네. 따라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가끔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네. 드리면은 이제 삼성은 참 복잡 미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 주식이 오르지 않고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장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뭐 블랙락 회장과의 미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의 큰 손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일 먼저 보는 주식은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을 볼 때 뭘 보냐? 기술 괜찮나? 괜찮다. 수출 잘 되나? 잘 된다. 아직 반도체 피크 안 왔나? 안 왔다. 그럼 현재 주가 어떤가 보면 PBR도 또 PER도 이거 너무 싼데?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픽하지만 또 반대로 난 한국의 개별 주식 모르겠어. 근데 뭐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시장 개혁 조치라든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든지 그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지라고 결정하면 거꾸로 삼성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지위, 본래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는 지위와 또 한국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려면 삼성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이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사실은 삼성으로의 수급은 지금부터는 적어도 반도체 피크라고 얘기되고 있는 2027년까지는 2027년이 피크라면 시장에서는 피크 시점을 투자를 빼거나 조정하는 거 2026년 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까지는 삼성을 향한 수급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봐도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안 좋은 행태이기도 하고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행태인데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을 빼기 전에 미리 빼놓고 나중에 뭐 안 좋은 리포트를 낸다든지 사기 전에 미리 사놓고 나중에 리포트를 낸다든지 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와 사실은 선행 매매가 조금 달라지는 현상들이 가끔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좋은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내기 전에 또 대량 매수 주문이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좀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현재 전망으로 보면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뷰와 세력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싱크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또 지금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또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주가 지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만 오른 종목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뭐 종목 간에 약간 희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코스닥 시장에 이제 어저께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업종에서 큰 호재들이 몇 개가 났거든요. 어떤 회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FDA 뭐 최초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든지 또 이제 또 다른 제약 회사는 뭐 해외에 큰 자본의 인수 호재를 받아서 상한가가 난다든지 해서 코스닥 관련해서도 그건 조금 이제 좀 투자자들께서 약간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오를 위시한 코스닥에서도 조금 이제 반등 제대로 된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조금 잡히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뷰를 접기에는 접지는 마시고 네. 두루두루 좀 긍정적인 뷰를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면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달러 수급이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1,400원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7조 원이래요. 사실 7조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 주식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기업과 또 개미들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그 미국 회사, 미국 주가를 산 것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죠. 많이 나왔군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원 정도는 사실 들어왔거든요. 네. 수익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와 영국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로라든가 아니면은 파운드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네. 1,394원 정도네요. 네네. 오늘도 오르는 거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경기가 되게 좋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을 때는 좀 환율이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디커플링 됐다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을 예측할 때 좀 글로벌 상황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상황이다. 그다음에 또 이 관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아직 이 3,500억 해결이? 달러 네네네.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거군요. 네,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관세 협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유학생들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사실 환율 언제 환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환율 전망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고요. 관세 협상도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10월 다음 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면 에이펙 회담 그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환전하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